자, 1번부터 볼게요. 대표 문제. 대표 문제 말하는 거죠? 네. 자, 대표 문제 1번 볼 건데 문제부터 일단 읽어볼게요. 어떤 수를 6.4로 나누어 자연수까지 구한 몫은 5이고요. 남은 수는 1.1이에요. 어떤 수를 9.5로 나누어 몫을 자연수까지 구했을 때 남는 수는 얼마냐? 우리 검산식을 우리 알고 있으면 좀 편한데 그럼 문제부터 일단 천천히 적어주면 어떤 수를 6.4로 나누어 자연수까지 구한 몫이 5다. 어떠한 숫자가 얘를 6.4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몫이 5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1.2가 나왔대요. 얼마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수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데 우리 검산식 어떻게 썼었냐면 나누는 값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 더해주면 원래 수 나왔었죠? 선생님 그 네모 나누기 64는 뭐라고요?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수를 64로 나누었더니 자연수까지 구한 몫을 보고 남는 수는 1.2였다. 그래서 제발 쌤이 말할 때는 그냥 펜 잡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나중에 적으시고. 그래서 어떤 수를 6.4로 나누었더니 몫이 5고 나머지 1.2인데 검산식 옛날에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수 먼저 보여드리면 8이라는 값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이제 나머지 2 되죠. 그래서 나누는 값과 몫을 곱한 후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원래 숫자인 8이 나왔었다. 이 검산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나누는 값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원래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어떤 수라는 값은 나누는 값과 몫 6.4와 5를 곱해주고요. 나머지 1.2를 더해주면 원래 숫자가 나오겠다. 그죠? 그럼 얘 계산을 해주면 32 더하기 1.2가 되니까 33.2가 돼주겠죠? 맞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떤 수가 33.2구나 라는 걸 구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 해달래요? 어떤 수를? 9.5로 나눌 건데 몫을 어디까지 구해달라? 자연수까지 구해달라. 그럼 9.5라는 숫자를 33.2라는 숫자를 9.5로 나누어야 되는데 3이겠네요. 3. 그렇죠? 헷갈리면 어떻게 보라 했지? 이렇게 보라 했죠? 소점 하나씩 없애버려요. 그럼 3 적어주면 27에 10이니까 285 주면 얼마입니까? 15에 47인데 나머지 47이 아니에요? 아니라 했지. 왜? 원래 남은 건 뭐였어요? 9.5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렇게 몫은 그대로 보면 된다 했죠? 나머지는 4.7이 돼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좀 써도 돼요. 그죠? 그래서 네모칸 같이 채워 넣어볼게요.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가 이거예요. 지금 검산식 6.4가 뭐냐면 나눈 값 5는 몫이고요. 1.2가 나머지 걔네를 다 더한 게 33.2가 돼주어야 한다. 근데 그 식 자체가 아래 요 나눗셈 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칸 그대로 채워 넣어 주시면 되고요. 따라 33.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33.2를 9.5로 나눠주면 몫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4.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라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4개 문항을 푸실 때도 요 적어 보시고 검산식도 적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네모칸 채워 넣어 보시고요. 네모칸 다 넣으신 분은 1-4번 한번 풀어 보십시다. 4번으로 다 꺼내 주시고요. 오늘 시험 이거예요. 복습식. 안 갖고 있어요? 좋은 거 없나?
의미가 없는 거지.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승우야 한 장만 찢어도 제가 할 수 있어요. 한 장만 주면 되니까 한 장만 찢어주세요. 선생님 너무 1-4번 네, 제일 밑에 거 주환이요. 풀 거예요. 주환이 형. 네, 내가 할 수 있어. 쉬면 돼요. 주환이는 그냥 그 문제 푸는 것만 하면 돼요. 너무 다 이거 적을 필요 없어. 1-4번 1-4번 몇 번까지 할 거예요? 쭉쭉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쌤, 이런 식으로 원래 숙제 문제 푸는 거에다 해요? 그럼 쌤이 한 칸에 한 문제 풀려고 하지 않나요? 네. 칸 나눠서 푸는 거?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어. 이렇게 한 칸 나눠서 풀어. 여기 그렇게 안 풀지. 아, 네. 그렇게 풀지 마요. 그렇게 풀어버리면 어디 뭘 풀었는지가 명확하게 안 구분돼요. 네. 빽빽하게 쓰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면 종이 아까우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디 뭘 썼는지가 쌤이 보기가 어려워서 네. 한 칸에 한 문제씩. 네. 잠깐 시간 돌리고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1-4는 1-4부터 여기 이 세 문제 빼고 뒤에 걸 풀라고요? 다요? 아니 1-4번만. 많이 풀어요? 네. 문제는 다 어느 정도 읽어보셨죠? 그래도? 조금 도중일 텐데. 선생님 그 네. 자연수까지 구한 몫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몫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를 남겼잖아요. 자연수까지 계산하고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소수점 첫 번째까지 계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되는데 그냥 자연수까지만 계산해요. 거기 그 몫의 자연수가 얘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죠. 아, 그리고 문제 얼추 다 읽어보셨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넘어갈 건데 자 읽겠습니다. 1분 정도 딱 드릴게요. 1분 정도는. 아마 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풀만합니다.
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거 풀려고 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해 정도는 되는데 풀지를 못하고. 일단 이해 정도만 해도 쌤이 시간이 부족해서. 풀어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자, 네, 너무 그래서 시간 이거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4번. 어떤 숫자를 1.9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아니 목 부분을 자연수까지만 계산을 했는데 네모점 세모라는 이런 나머지가 나왔대요. 여기서 나머지가 1.2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어떤 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1.96과 15 그러니까 나누는 숫자랑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숫자가 되게 많겠죠? 얘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을 텐데 그 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어떤 수라고 하겠대요. 가장 큰 숫자로. 그랬을 때 걔를 6.4로 나눴을 때 얘도 자연수 범위까지만 몫을 구할 거고요. 그랬을 때 나온 숫자를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달라.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우리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일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죠? 그러면 1.96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96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게도 1.96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어떤 수라는 건 아까 방금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 어떤 수라는 것은 나누는 숫자 1.96과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인 네모점 세모를 더할 거죠. 근데 얘가 어떻고 싶어요? 가장 크고 싶어요. 그럼 더하는 숫자인 네모점 세모가 가장 커야겠죠. 그럼 1.96 중에 한 자리 소수 중에서 제일 큰 게 얼마예요? 1.9겠죠. 따라서 얘가 무조건적으로 1.9가 될 수밖에 없겠다. 최대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값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1.96 곱하기 15에다가 1.9를 더해주면 최대값이 나오겠다. 선생님 네. 왜 1.9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 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문제에 보면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두 번째 줄인가? 두 번째 줄에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라는 거는 1.96 곱하기 15 더하기 네모점 세모를 구할 건데 얘가 제일 커지려면 숫자들이 다 제일 커져야 되니까 네모점 세모도 제일 커져야 돼요. 근데 네모점 세모가 1.96보다 작아야 된다 했죠. 1.96보다 가장 크면 얘보단 작으면서 가장 큰 소수는 1.9니까 얘가 1.9가 될 수밖에 없죠. 1.95 아니에요? 한 자리 숫자잖아. 아. 네모점 세모니까. 그래서 1.9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31.3 계산할 수 있죠? 31.3 이렇게 나온대요. 이해돼요? 밑에 보고 없이 앞에 봐. 31.3 나왔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31.3을 6.4로 나눌 거예요. 6.04에 6.04요? 네. 6.04? 이렇게 나누겠대요. 그러면 그래도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소수점 2칸 땡겨야 되죠. 그럼 얘도 2칸 커져서 604 3130으로 봐줄 수도 있겠죠? 헷갈리시면 그러면 얼마로 하면 돼? 5 하면 되겠죠? 네. 5 곱해주면 3020 9, 0 될 텐데 원래 소수점은 어디 있었냐면 31 뒤에 있었어요. 왜? 110이구나. 나머지는 110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우리는 6.4로 나눴으니까. 6.04. 나머지는 1.1이 될 테고 몫은 그대로 5가 될 거다. 우리가 구할 거 뭐예요? 가장 큰 수는 6.3로 나눴을 때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럼 몫을 계속 나눠봐야겠네. 멈추지 않고. 그죠? 그 다음 0 적고 1이죠. 604 얼마입니까? 496. 그쵸.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둘째 자리까지 보여줘야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해서 8이겠네요. 48에 332 뭐
1, 2, 8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밑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목만 볼 거니까. 근데 우리 몫은 5.18이죠 지금. 근데 2가 얘를 아니라 3이 아니에요, 저거. 3 아니에요. 어디? 그 6에서 3 빼는 거니까 3 아니에요. 60에서 32 빼는 거죠. 5.18이고 얘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달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반올림 하면 8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 5.2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성질은 뭐냐면은 요 나머지 부분이 나누는 숫자보다 클 수가 없으니 얘의 범위가 정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값이 된다 했기 때문에 얘 숫자가 정해져 버린다.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나누는 수보다는 나머지가 클 수가 없으니까 그 성질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 끝에 단하고 뭐라 돼 있죠? 네모점 세모는? 1.96보다 작다. 그래서 문제만 잘 읽으셔도 까먹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쌤이 가장 그때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수학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이에요. 제일 앞부분에는 조건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제일 뒷부분에는 뭘 구해라 또는 단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특히 단은 제일 중요해요. 이거 단 그거 이거가 답이 달라지네. 답이 달라져요 진짜. 물론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도 얘가 얘보다 작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도 풀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문제긴 했죠. 근데 나중 가면은 얘 때문에 답이 달라져요 진짜.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라져요? 문제마다 다르니까 쌤이 다 말해주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얘 때문에 답이 달라지니까 얘가 되게 중요하다.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려오면은 안 돼요. 꼭 봐야 돼. 알겠지? 나올 때마다 틀릴 수도 있어. 아니요 틀리면 안 돼.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그 수학 문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심해서 틀렸다고 내가 다음에 맞출 수 있겠지 하는 순간 수학 실력은 안 늘어요. 수학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 가면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제일 바보 같은 습관이 뭐냐면은 공부하면서 채점을 했네. 틀렸어. 답지 보고 어디서 틀렸는지 알겠다. 답에 맞겠지 하면 틀려요. 절대 안 좋은 습관이에요. 틀리면 똑같이 틀려. 그럼 내가 어딜 틀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으면은 다음에 오답 유형 풀었다고 똑같이 맞겠지 하면은 근데 물어봅시다. 만약에 제시험 보는 친구들 있죠? 제시험 봤을 때 오답 유형 다 풀고 가죠. 그지? 그러고 다음에 월말 제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안 맞죠? 또 틀릴 때도 있지. 그거예요. 틀렸다고 오답 유형 풀고 오답 노트 썼다고 무조건 다시 다 맞지 않는다고. 그걸 제대로 써도 다시 맞을까 말까 하는데 똑바로 안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치? 할 땐 확 해버리시고 집에 가서 얼른 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수 같은 거 나오면은 그거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실수로 틀렸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실수가 제일 점수를 많이 깎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성장하기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실수 잡으면 사실 틀릴 거 거의 없잖아요. 개념 모른다? 그럼 쌤이 알려주면 되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를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실수. 아무튼 2번 볼게요. 자, 2번. 자, 1시간 이제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유형이죠. 요거 쌤이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있는데 기억나세요? 거숙 씨 어떤 모양 기억하라 했는데? 그 삼각형에 삼각형으로 할까? 삼각형 있고 그다음 안에 숫자 그려주시고 거숙 씨 순서대로. 그리고 뭐 하나 있죠? 가운데 곱하기. 그럼 어떻게 한다? 거리 구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 또는 거리 나누기 속력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 또는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이거 아마 쌤이 저번에 글이라고 했을 거고요. 아닌가? 그치? 이거 쌤이 보여줬었죠. 원도 했었고 그냥도 했었고 글이라고 나왔나? 쓰라고 했어요. 그래? 모르겠어. 근데 저 쌤도 모양을 그리라고 그랬어. 그랬나? 그냥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풀게요. 이걸로.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 48분 동안 160km를 일정한 빠르기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1시간 동안 달리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반올림 마이너스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달라. 1시간 48분 동안 이라는 시간 동안 160km를 달릴 거고요. 꽤 빠르죠? 1시간 48분에 160km면은 한 시속 적어도 한 85? 80은 좀 넘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1시간 동안 달리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니? 1시간 동안은 몇 킬로미터를 달릴까요? 그럼 얘는 사실 우리 아까 방금 사용했던 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떻게 맞을 수 있냐? 비와 비율이에요. 얘도. 비와 비율입니다. 당연하게도 아니 봐봐요.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m를 100m를 가 걸어서 그러면 2분은 100m 2분에는 몇 미터? 200m 3분에는 300m잖아요. 그죠? 당연하게도 그치? 그러면 2배, 3배를 하면 똑같이 2배, 3배가 되니 똑같은 비잖아요. 1대 100, 2대 200, 3대 300 이런 거죠. 그럼 얘도 뭐예요? 시간 대 거리의 비율은 일정해요. 즉 1시간 48분 대 160이 1시간 대 네모킬로미터랑 똑같은 비를 이루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B로 봐주면 조금 더 쉽게 봐줄 수도 있다. 따라서 1시간 48분은 지금 단위 통일이 안 돼 있죠? 단위를 통일을 해줄게요. 시간으로 해버릴까? 분으로 해볼까? 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으로 해보면은 1시간 48분이면 몇 분이죠? 108분? 그러면 108분이라는 시간 동안 160km를 갈 거고요. 우리는 60분만큼이 궁금해요. 그죠? 근데 네모 킬로미터예요.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거리에 대한 단위는 몇 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단위로 몇 배가 됐는지를 구해줘야겠죠. 맞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얼마를 곱했는지가 궁금하죠? 맞아요? 그럼 108이라는 시간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60이 되는지가 궁금하죠? 근데 조금 네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모로 봐줄게. 세모. 그러면 세모라는 시간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60 나누기 108 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럼 바로 분수로 쓰면 108분의 60이 돼줄 거고. 선생님. 네? 108 나누기 60 아니었어요? 60 나누기 108이죠. 맨날 아 108 나누기 60인가? 108 나누기 60. 아 60 나누기 108이 맞죠? 그지? 그럼 얘 약분만 해주면 얼마예요? 12로 약분하면 9분의 5? 그죠? 9분의 5가 될 테고 그럼 뭐 하면 돼요? 108분에다가 9분의 5로 곱하면 60분이 됐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9분의 5를 곱해주면 네모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리 네모는 160에다가 9분의 5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구하면 9분의 800인데 답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우린 뭐 구할 거예요? 문제 마지막 읽어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달래요. 안우셈을 해줘야겠죠? 108 나누기 9 해주면 됩니다. 100 나누기 800 나누기 9. 그럼 9, 7, 9, 8, 8, 72 98 72 80 똑같이 98 72 80 그럼 계속 반복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 했으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8.188점 km라는 답이 나와주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세요? 네. 물론 아래 거는 이렇게 푼 건 아니고요. 지금은 쌤은 B를 이용해서 풀어준 거고요. 아래 거에 대한 풀이로 풀어주면 어떻게 한 거냐면 얘로 그냥 얘로 시간이랑 거리니까
속력을 구해서 풀어준 거예요. 속력을 구해서 풀기보다는 요거를 이용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어쨌든 둘의 속력이 달라요 똑같아요. 속력이 똑같겠죠. 자동차가 일정한 빠르기로 간다 했으니까. 속력이 똑같은 이유는 빠르기 앞에 일정한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로 구한 속력도 똑같고 얘로 구한 속력도 똑같아야 돼요. 그치? 우리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떠올려.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또는 시간분의 거리. 그쵸? 거리 나누기 시간. 그럼 얘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160에서 나눠주면 돼요. 분이 몇 분이었지? 108분. 그쵸? 맞아요. 그리고 얘랑 뭐랑 똑같다? 거리 나누기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맞지? 네모에서 60 나누기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은 108분의 160은 60분의 네모가 될 테고 얘는 어떻게 봐줘? 이렇게 봐주면 할까? 나누기 60대 있으면 곱하기 60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8분의 160은 네모 나누기 60이면 네모라는 값은 얘에다가 얘 곱해주면 되죠? 맞지? 얘로 볼 수 있으니 얘만 계산을 해주면 12가 아닌데? 값은 똑같이 나온다. 물론 얘가 식도 조금 짧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쌤이 얘를 설명해준 이유는 뭐냐? 앞으로 풀 문제들을 B로 풀면 되게 쉽게 풀려요. 그리고 B를 이용하면 엄청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물론 요풀이가 조금 더 짧긴 했습니다. 근데 B를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염두에 두고 풀어주는 게 좋아요. B를 잘 쓰면 앞으로 수학을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네. 그 어떤 자리까지라고 하면 저거 그 올리는 거 그거 뭐라고 불렀죠? 그거 반올림.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올림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거 저기 80이랑 72 여기 빼서 뭐라고 쓰는 거죠? 8점. 8요? 8 내려고 0 붙여야 돼. 근데 앞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굳이 추가로 안 적은 거예요. 그 문제에 적혀 있는 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 쌤이 한번 읽어주기도 했고 계속해서 문제 있는 걸 물어보시면 쌤이 답해주기도 좀 그래요. 문제에 적혀 있는 거니까. 자, 2-4번 한번 풀어볼게요. 2-4번. 가부장 있었어요? 네. 봅니다. 선생님 센티미터가 몇이어야 미터가 되죠? 1m가 몇 cm인데? 100이었나? 100이죠. 1km는 몇 미터? 1000m. 다 알아두시고. 네. 근데 여기서 1206m가 양쪽 터널의 양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양쪽을 합쳐서 1200. 노노노노. 길이가 1600m인 터널. 양쪽. 길이가 1600m.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을 때 이쪽이 1600짜리가 있고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전등이 다 있고. 그럼 양쪽 다 필요하겠네요. 그죠? 양쪽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양쪽이 여기랑 여기가 이 뜻이 아니라 여기랑 여기라는 뜻이네요. 그지? 양쪽은 그럼 끝과 끝이라는 뜻이니까 양쪽은 왼쪽 그럼 오른쪽. 여기 이게 길이라고 할 때 여기 끝 요것도 양쪽 이게 아니죠 그거. 그럼 여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거긴 설치하죠. 처음부터 끝까지라 돼 있잖아요. 양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도 비슷한 문제 한번 있었었고요. 나무 심는 문제라든지, 아 그런 거. 그죠? 그때도 아마 터널도 있었을 거예요. 터널 많았어요. 그때 나무 심는 문제 되게 다양했죠. 양 끝에 안 심는다, 한쪽만 심는다, 양쪽에 심는다. 그래서 그 문제마다 쌤이 조금씩 파악해달라고 했었죠. 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앞에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제가 못 들어요. 그럼 얘는 그러니까 위에서 본 걸로 치면은 터널 양쪽에 이렇게 달아줄 거고요. 요 길이가 지금 1206m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도 다 달고 여기도 달 거예요. 간격이 40m 20cm. 그럼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얘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얘도 센티미터로 바꿔서 풀던가 얘를 미터로 바꾸고 얘를 미터로 바꿔서 풀던가. 근데 우리가 위에 단위가 왜 있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죠? 1km를 우리 굳이 센티미터로 나타내서 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얘를 굳이 센티미터로 바꿔서 12만 600cm로 풀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물론 그게 편하긴 편할 거야. 왜? 소수점이 없으니까 편하긴 편할 거야. 편하긴 편한데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우리 소수의 나눗셈 배웠으니까 한 번 해볼게요. 그럼 얘 둘 다 미터로 한번 변경을 해주면 1206m라는 요 거리 안에 40.2m의 간격으로 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간격의 수부터 구해 볼 건데 둘을 간단하게 나누어 주면 그럼 얘도 점 지우고 점 하나 지웠으니까 소수점 하나 땡겼네. 그럼 늘어나야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3 되지 않아요? 30. 근데 끝 아니지? 0 있을 때 0 있어야 되죠? 그럼 좀 30이 나와요. 30은 뭐죠 지금 구한 게? 간격의 수가 30이죠. 근데 봐봐요. 간격 수가 하나가 나오려면 2개 심어야 돼요. 간격이 2개 나오려면 3개 심어야 돼요. 4개 나오려면 3개 심어야 간격이 3개 나오려면 4개 심어야 돼요. 그럼 30개 나오려면 31개를 심어야 돼요. 그쵸? 그지? 그러면 여기서 간격이 30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1개 심었는데 양쪽이라 했으니까 여기 31개 심어야 된다. 따라서 31 곱하기 집 가서 다시 푸는 거죠? 써놓는 거 아니라? 그죠?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죠. 왜냐면 이것도 시험에 포함되니까 집 가서 다시 안 풀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심어달라 했으니까 62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다음 거 볼게요. 대표님 3번. 오늘 몇 가지 나가는 거예요? 4에서 5 예상 중입니다. 4, 3마. 선생님 그러면 나중에 다 왔을 때 자리 바꾸면 안 돼요? 네. 오늘 자 일단 볼게요. 대표 문제 3번. 호두 84.06kg을 한 자루에 2.63kg씩 남김없이 담으려고 합니다. 모두 자루에 2.63kg씩 담으려면 호두는 적어도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84.06kg 얘네를 담을 건데 한 자루에 2.63kg씩 담을 거예요. 모두 2.63씩 담으려면 호두는 적어도 몇 그램 필요하네요.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야? 7명이죠. 쌤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쮸가 20개 있다고 칩시다. 무슨 맛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개씩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2개씩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돼요. 20개 있잖아. 14개. 3개씩 풀려면 그럼 21개가 필요하죠. 네. 쌤은 20개 갖고 있는데 네. 몇 개가 필요해? 한 개. 한 개, 그 문제예요. 아. 그러면
마이쮸 84.06kg을 갖고 있는데 한 명당 2.63kg씩 나눠줄 거야. 네. 그랬을 때 그렇게 나눠줄 건데 모두 2.63kg 담을 건데 몇 개가 더 필요하대?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다가 내가 남은 게 있죠. 남은 게 예를 들어 1.5kg이 남았어. 그럼 마지막 자료도 2.63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게 얼마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남은 걸 구해야겠죠. 그치? 나머지 구하려면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둘을 나눠볼 거예요. 따라서 84.06kg을 2.63으로 나눠줄 거고요. 그러면 소수점 두 개 그냥 이렇게 없애주면, 근데 얘는 찍어 놓을게요. 나머지 봐야 되니까. 그러면 3으로 되죠? 얼마야? 6 78 789 638에 9번 1, 1에 516 이게 안 되고 1 그러면 263에 253 그죠? 근데 소수점 그대로 쭉 내려오면 여기.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2.63만큼으로 31자루를 만들고 2.53만큼 남았대요. 그죠? 근데 얘도 마지막 자루를 얼마로 채워야 돼요? 2.63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둘을 빼주면 되겠죠, 그냥? 그렇지. 2.63만큼 채워야 되는데 난 이미 2.53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0.1kg만큼이다. 답은 0.1kg 이렇게 돼주겠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돼주겠다. 그래서 3-4번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시고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미 풀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누어지는 수가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같이 볼 텐데요. 3-4번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 나눗셈을 몫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고 싶대요. 안 나눠 떨어지는데. 나눠 떨어지도록 하려면 적어도 얼마를 더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일단 나눗셈식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도 얼마가 필요한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눴었죠. 똑같이 나눠줄 건데 나눠주면 똑같이 두 개 지워볼게요. 표시 정도만 해줄 거고요. 자, 나눠주시면 그러면 1 615 얼마지? 458 그다음 7 어쩌네? 근데 소수 첫째 자리에 나눠지게 하려면
왜? 소수 첫째 자리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해봐야죠. 그래야 필요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가? 왜요? 첫째 자리에서 딱 끝나는 건데 저기에서 저거를 빼버리면 둘째 자리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 멈추죠. 그럼 얘 자리 빼면 1에서 끝나잖아요. 소수점이 없는데. 둘째 자리까지 한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내야지. 아 그래요? 아니 여기서 멈추면 소수점이 다른 곳에 그럼 있었어. 소수점이 없잖아. 얘를 없애버리면 1에서 끝났잖아. 아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더 계산해 주시면 7, 6, 42에 4,305 여기서 1, 275? 1 아니에요? 7 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수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쭉 내려와서 0.275겠죠? 그지? 0.275만큼이 남았죠? 얘까지 깔끔하게 사라지면 여기서 멈춰지겠죠?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로 나눴죠? 6.15로 나눴죠?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나눠도 좋다. 첫 번째 자리에서 0.27? 이상하게 6.15죠 4, 5, 8, 7, 6, 42, 7에 6.1 1호에서 2.75 빼면 될 것 같아요. 6.1에서 2.75를 빼주면 우리가 볼 게 뭐야? 나머지는 적어도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 그럼 지금 남은 게 얼마죠? 6.15에서 0.27을 빼주면 5. 5.875? 그치? 5.875가 남았는데 그러면 5.875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계산을 해보면 5.87로 더해볼게요. 5, 0, 6, 16, 16.605 나오거든요. 얘를 한번 나눠볼게요. 6.15로. 그러면 두 개 지웠으니까 두 개 지워주면 소수점 여기 찍혀있겠네. 그럼 또 여기서 2로 변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2224 305 그쵸? 이거 7 들어가면 4305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우린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뭘 볼 거냐면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요? 나누어지는 수의 어떤 거? 적어도죠. 제일 작은 걸 구해줘야 돼. 최소. 그러면 지금 얘도 물론 돼요.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1.7 다음 1.8을 만들고 싶은 거죠. 맞죠? 1.8이라는 게 그 제일 적은 수를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10.73이라는 걸 6.15로 나누었을 때 1.8이 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나 더 더해줘야 되냐? 그럼 뭐 하면 돼요?
얘랑 얘를 곱한 거에서 얘와의 차이가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돼요. 그치? 그럼 둘이 곱해주면 6.1에다가 1.8을 곱해주면 얘 값이 얼마냐면 11.07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얘와 얘 차이만큼만 더해주면 1.8로 나눠 떨어질 테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둘의 차이가 답이 되줄 거다. 아까 구한 것도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가능은 하지만 적어도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을 구해줘야 된다. 따라서 둘의 차이인 얘네 둘을 빼주면 얼마야? 7에 0.34? 네. 답은 이렇게 나와주겠네. 그래서 좀 헷갈릴 만한 문제도 됐다. 아시겠나요? 네, 뒤에 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왔을 때 4, 5, 6, 7, 8 아,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안 많아요. 마이 안 많아요. 색을 이번 숙제는 39쪽부터 43쪽까지 유형 3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개.